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예고대로 내일부터 사직에 들어가는데 정부는 원점 재검토만 고수하는 의사단체의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축소시킨 혐의를 받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박병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안성의 보냉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6시간에 걸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김포의 한 창고에서도 불이 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에 우크라이나의 TV 송신탑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미국은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주요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휴진 투쟁에 돌입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부터 주 1회 진료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여 병원은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예고대로 교수들이 내일부터 사직한다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어제 저녁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외래와 수술 등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 측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도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진료 멈춤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측도 어제 온라인 총회를 열었는데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이 시작되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또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주일의 휴진 여부는 더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선 이미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의 단 둘뿐인 교수들은 최근 환자들에게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고 알렸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질 텐데 거기에 일조하고 싶지 않아서 사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의사들과 정말 의견을 듣기로 하고 그렇게 해결을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면 저는 떠날 생각이 정말 1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고용계약 형태,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원점 재검토만 고수하는 의사단체의 유감을 표하며 내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중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의과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첫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이나 내일로 예상됐던 회동 날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을 회담 의제로 올리자는 입장인데 정부 여당은 부정적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등 양측은 국회에서 첫 실무회동을 했습니다.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양측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58분에 시작된 회동은 40여 분 만에 끝났고 구체적인 의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최상병 특검법도 논의 테이블에 꺼낼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소비 진작으로 지역화폐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경제의 어떤 이런 지금 어려운 점들, 경색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나라 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전격 타결되진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회담이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양산에서 부산까지 만취 상태로 20km가량을 운전하고 도로 위에서 잠든 4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와 안성에선 화재가 나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까지 발령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한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앞에 있는 견인차를 들이받습니다. 사람 앞으로 119 불러 119.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승용차 창문을 부수고 운전자를 살핍니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40대 A씨는 경남 양산에서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까지 20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고 심지어 면허도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잠이 든 A씨를 발견한 견인차 운전자가 앞을 가로막고 신고하면서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와 무면허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연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안성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용 본행제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약 1시간 만에 근처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아직 완전히 끄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창고에서도 어제 저녁 7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까지 경보령을 높이면서 6시간 반 만에 불길을 진압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이어진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TV 송신탑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검은 연기가 나더니 TV타워 윗부분이 두동강 쓰러집니다. 다음 날 이곳에서 700km 떨어진 오데사에선 아파트가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방공 체계가 없는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4 пріоритети, вони ключові. Захист неба, сучасна артилерія, далекобійність, щоб ці пакети американської підтримки прибули.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1조 3,7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84조 원 지원 예산안은 이미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과 대통령 서명도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America will deliver on its promise to act like a leader on the world stage, to hold the line against autocratic thugs like Vladimir Putin.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8,5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에 러시아는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하면서 전장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체조 대표팀 내부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에서 미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900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은 책임을 진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은 모두 1조 원이 넘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체조 대표팀 주치의던 레리 나사르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1억 3,870만 달러, 약 1,90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를 상대로 낸 139건의 소송을 끝내기 위한 합의금입니다. 1986년부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나사르는 여성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FBI는 2015년 7월에 범죄 사실을 알았지만 이듬해 11월에야 나사르를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체조 대표 선수였던 시몬 바일스와 메카일라 마로니 등은 이런 늑장 수사로 피해가 계속됐다며 FB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원 청문회에 나왔던 마로니는 자신과 통화한 FBI 요원이 2년 넘게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실도 왜곡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They had legal, legitimate evidence of child abuse and did nothing. If they're not going to protect me, I want to know who are they trying to protect. 앞서 미 체조협회와 올림픽위원회도 나사르의 범죄를 방치한 책임으로 약 5,200억 원, 미시간 주립대는 약 6,80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사르는 2018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총 합의금만 1조 원을 훌쩍 넘긴 이번 사건은 사법기관의 무책임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한국행을 위해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100년 이상인 미국 송환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당초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해 미국 송환도 가능해지자 항소장을 낸 겁니다. 국내에선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깜짝 카메라가 누리꾼들의 마음도 울렸습니다. 경북 김천의 한 학교에서 있던 작은 축하를 수백만 명이 함께 본 셈이 됐습니다. 학교 오기를 정말 정말 좋아하던 아이가 한 달 전에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4번의 수술을 이겨내고 한 달 만에 다시 그리던 교실로 왔습니다. 반기일 줄 알았던 친구들이 시험 문제만 풀고 있는 모습에 섭섭하기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모두 함께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오늘 촛불까지는 있는데. 주인공인 수아도 반 학생들도 모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막 반겨주고 그럴 줄 알아서 막 되게 엄청 흥분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다 시험 문제 풀고 있고 안녕을 한 명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환영을 받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준비해준 거 너무 고맙고 1년 동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준비한 담임 김창윤 선생님은 벌써 아이들이 졸업하는 날이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 학생들에게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얘들아, 깜짝 이벤트 어땠어?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아프리카 북부의 하늘이 마치 종말이 온 것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영화 듄의 아라키스 행성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화성 같기도 한 모습입니다. 눈앞이 완전히 붉은 빛인데요. 현지 시각 23일 리비아의 도시가 붉은 먼지로 뒤덮였고 초록빛 나무도 푸른색 하늘도 온통 새빨갛습니다. 마치 외계 행성 같은 모습입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먼지 폭풍은 지중해를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색깔이 조금 옅어져서 붉기보단 짙은 황색의 먼지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지는 바람을 따라 곧 사라질 걸로 보이지만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나쁜 대기였다고 하는데요. 커지는 환경오염에 이게 미래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드는 하늘이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 2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에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통화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유 법무관리관이 관련자에 대한 혐의 사실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빠졌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찾아왔는데 박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박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사무실 등도 포함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속한 기획사 하이브 내부에서 걸그룹 뉴진스를 두고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곧 복귀를 앞둔 뉴진스의 활동은 어떻게 될지 팬들의 우려는 커집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번 주 음반 예약 판매와 뮤직비디오 공개를 시작으로 복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뉴진스. 하지만 소속사 어도어와 대주주인 하이브 간의 갈등으로 복귀가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니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감사에 착수한 하이브는 관련 정황이 담긴 문건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어도어 관계자가 지난달 작성한 업무일지에 대주주인 하이브를 압박해 지분을 팔게 하고 그 지분을 해외 국부펀드가 사도록 하는 방안이 담당자들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어이없는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로운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는 등 하이브 내부 문제를 고발하자 보복성 감사가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가 자신을 내쫓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하이브는 어도어 측에 주주총회 소집과 함께 대표이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주총 소집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갈등은 다음 달 뉴진스 복귀 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측이 충돌하며 그 피해가 뉴진스, 나아가 팬들에게 이어질지 우려의 시선도 나옵니다. 팬 커뮤니티에는 복귀 일정에 대한 질문과 함께 가수를 지켜달라는 국내외 팬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6살 호랑이 태백이가 서울대 공원에서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호, 아름이, 파랑이까지 4마리의 호랑이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이유를 박현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함께한 추억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문구. 6살 수컷 호랑이 태백이를 떠올리며 적었습니다. 태백이가 어릴 때부터 자주 찾아왔던 시민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제가 와서 찍었고요. 그리고 거의 진짜 흔하지 않게 이제 형제가 나란히 자는 모습도 있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방 사장 앞을 한참 서성대다 떠납니다. 태백이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대 공원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수명이 15년인 걸 생각하면 6살 한창때입니다. 특히 많이 움직이고 활력이 넘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 15일 전신 마취하고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손쓰지 못했고 결국 19일 숨이 끊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엔 10살 호랑이 수호가 폐사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는 방사장에서 몇 시간을 괴로워하다 떠났습니다. 간과 폐, 비장과 신장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대 공원에서 폐사한 호랑이는 4마리입니다. 19살 암컷 아르미를 뺀 3마리는 모두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물원이지만 10마리 가운데 2마리만 자연사입니다. 관리할 수의사 수는 적고 그나마 전문성을 기르기도 힘듭니다. 계약직이거나 이렇게 행정직으로 계속 빙빙 돌다거나 전문 분야인데 오래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어쨌든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소는 공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태백이 죽음은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쓴 교통비를 최대 절반 넘게 돌려받는 K패스 카드 발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와는 어떻게 다른지 교통비를 절약하는 방법 공다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해 대중교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장거리 출근자들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광주에서 강남 가는 것도 왕복하면 거의 7, 8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그 교통비로 나가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K패스가 발급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K패스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에 타면 최대 60회까지 일정 비율만큼 현금이나 카드 공제 등으로 환급해줍니다. 상황에 따라 20%에서 최대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전국의 광역버스와 GTX도 포함돼 지방 이동이 잦을 경우 유리합니다. 반면 기후동행 카드는 월 최대 6만 5천 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 등을 무제한 탈 수 있습니다. 요새 지하철 탈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무제한으로 탈 수 있으면 한정된 금액이 괜찮겠다 싶어서 3, 4만 원은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김포 골드라인까지 사용이 확대돼 김포나 서울 안에서만 출퇴근하는 경우 적합한데 평균 요금으로 따지면 대중교통을 41번 이상 타는 게 이득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과 일부 편의점에서 실물 카드로 구입이 가능한 반면 K패스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홈페이지에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JTBC 홍다송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21도, 강릉 13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내려갑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